부의회박, 생각부터 습관까지 부자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자, 부의 엘리트적 자질. 엘리트 자질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볼까요? 메르노 존바르트는 기업가의 특징으로 영업력, 즉 판매 기술을 가장 먼저 꼽은 인물입니다. 그는 기업가는 다른 기업가와 타협하고 자신의 사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여줘서 제안을 수락받는 겁니다. 이러한 협상은 지식의 스파링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분야, 어떤 상황에 놓인 기업가든 상관없이 이 같은 기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기업가는 상대에게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의 장점을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든 관심과 구매욕을 불러일으키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토마스 디 스탠리는 그가 조사한 100만 정자 중 47%가 그들의 영업력, 즉 그들이 아이디어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성공의 핵심 요소로 평가하였습니다. 영업력은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특성으로서 그들이 이제 좋은 영업사원인가 아니냐는 거, 즉 영업을 가장 중시한다는 거죠. 영업력, 영업 기술 이러한 것이 재정적 성공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영업사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어떠한 영업력이 당신의 부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훌륭한 영업사원은 그 핵심적인 기술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꼭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자들은. 자, 많은 부의 엘리트들은 젊은 시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 돈을 벌어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업력이 성공의 요인의 70에서 100%를 차지한다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영업사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대다수의 그 부의 엘리트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그들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그 중에 본받을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캐치하려고 합니다. 영업력이 그의 성공 비결의 절반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몸담고 있는 어떤 부의 엘리트들은 대부분 다 영업력의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특히 연구 사업으로 성공한 어떤 사람은 판매에 대한 전행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로 이제 연구 사업을 했었는데 연구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것 자체 자기가 연구한 그 내용을 얼마나 제품이나 서비스 형태를 얼마나 잘 팔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즉 성공의 80%는 영업력이 차지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판매에 달려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팔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판다기보다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판다는 거죠. 그래야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 요인을 연구하는데요. 가설 중에 하나는 기업가들이 고전 경제이론의 가정, 즉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부의 엘리트들은 대부분 확률과 논리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대신에 자기의 직관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기업가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진 않아요. 정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직관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전문 경영진보다 경영 지식을 알 가능성이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직관에 따라야지 그 어떤 경험적인 사실, 작은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적인 사실을 가지고 어떤 확률과 논리를 빈다면 성공할 확률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고전 경제 이론에서는 인간의 의지를 갖고 무한한 합리성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호모 이코노미커스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행동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의사결정이 대부분 비합리적이고 왜곡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체계적 오류에 시달린다는 점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류가 하고 어차피 왜곡되어져 있고 어차피 합리적이지 않다면은 자기 직관에 따른다는 거죠. 경제주들이 종종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편견과 그 다음에 감정에 지배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행동경제학 실험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들은 행동경제학에서 인간이 휴리스틱, 즉 어림짐작한다는 거, 그 편견에 대부분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휴리스틱이 언제나 실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환경에서는 무의식의 기초에서 올바른 판단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지적 지름길로서 휴리스틱이 때로는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게 만들며 논리와 확률에 기초한 분석적 사고와 비교될 수 있다는 거죠. 즉, 휴리스틱을 이용하면 시간과 정보의 제약에도 경험의 기초에 효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시간과 정보가 제약적이라도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건데, 필요한 정보만 사용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때로는 분석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거렌처는 무의식적인 자신, 즉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기거렌처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많은 정보와 광범위한 계산이 종종 나쁜 결정을 초래한다는 거죠. 오래 생각하면 악순된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휴리스틱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무시하고 자기 직관에 의해서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결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짧은 시간에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는 것은 오랜 시간 많은 정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실험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 토마스 아스테브로와 사뮤엘 에르드라는 어떤 연구를 통해서 벤처 투자자들이 신생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할 때 정보가 많을수록 결과 예측 능력이 떨어진다고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특히 벤처 투자가들이 그렇게 신생 기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신생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사실도 있기 때문에 정보가 많다기보다 직관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된 방향 혹은 잘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확률 이런 거보다는 일단 가능성만 가지고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기가렌처가 얘기하는 직관은 우리의 의식에 재빠르게 떠올라 이유를 완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대로 따라하게 만드는 것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공에서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직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직관, 즉시 작동하기도 하고 어떤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좀 한참 있다가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직관이 떠오를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길, 그러면 그러한 어떠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잠복기가 지난 다음에 그 직관은 올바른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이 명시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거는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이게 옳다라는 것이 바로 느낄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어떤 시간이 지나야 그걸 느낄 수 있죠. 이렇게 형성된 규칙은 규칙이 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리더가 회사를 떠나도 그 회사는 그러한 직관적 사실에 의해서 결정됐던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기업 전체에다가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자, 학자들이 직관적 결정이 분석적 결정보다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기어렌츠의 주장 외에도 직관은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인자 구조를 사용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직관적 결정을 휴리스틱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장기간의 어떤 암묵적 학습의 결과라고 본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의 엘리트들을 철저하게 해부해놓은 책이 바로 부의 해부학이라는 책입니다. 생각부터 습관까지 부자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강렬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자,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는 책이 부의 해부학입니다.